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챕터 2 이제 연소의 정의 한번 보기로 했었죠. 그죠?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불꽃연소와 자결연소. 근데 불꽃연소가 뭐예요? 몇 요소야? 우리? 그렇지. 자결은? 맞죠? 비교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래서 화학 반응인 연소는 불꽃의 유무에 따라 불꽃이 있는 불꽃연소 4요소와 불꽃이 없는 3요소 자결연소로 구분이 가능하다. 불꽃연소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열이 있으면 가연물이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흡열을 하는 거죠. 흡열. 맞죠? 주변에 열이 있으면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불에 있는 열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 온도가 오르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열분해가 되죠. 그러면서 상변화에 의해 고체는 액체로, 그죠? 액체는 또 기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소와 그죠? 그 기체가 만나서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연소가 되고, 그죠? 그리고 발열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세 번째 가보세요. 세 번째. 자, 얘는 자결연소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제가 뭐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결연소도 숯이죠, 숯. 숯이죠. 숯 자체에 옆에 불이 있으면 얘가 이제 열을 주게 되면 얘 자체가 흡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체 내부에서 열분해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에 동반되는 뭐가 없다? 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체가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체가 반응을 하더라. 대신에 상변화에 의한 어떤 열분해에 의한 가스나 증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여기서 열만 방출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책 같은 데 가보면 불꽃연소 메커니즘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결연소 메커니즘을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 4번 불꽃연소는 다른 곳으로의 열 전달이 가능하지만 자결연소는 다른 곳으로의 열 전달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자결도 가능하죠. 왜요? 자결도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숯이잖아요. 야, 숯이 다른 곳으로 열 전달을 못하면 그걸로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열 전달이 가능한 거죠. 불꽃이 안 난다 뿐이지.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계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자,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탄화수소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파라핀계. 그 파라핀 계열 중에 우리는 뭐를 봐요? 이런 거 보죠. 메탄 또는 메테인, 에탄, 에테인, 프로판, 프로페인, 부탄, 부테인. 맞습니까?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파라핀계 탄화수소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아지면 수소수도 같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원래 얘가 기체였던 애가 점점 어디로 간다? 액체 쪽에서 고체로 간다. 그래서 점점 융점이나 비점이 얘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융점이나 비점이 높아지는 거죠. 액체나 기체 쪽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높아진다. 결국은 딱딱하게 변해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 탄화수소 화합물의 종류에는 사슬탄화수소계와 고리탄화수소계가 존재한다. 이거는 종류예요.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수나 수소수가 늘수록 일반적으로 고체에 가까워지죠. 방금도 얘기했던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보면 4번 탄화수소계는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발생하며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무기화합물은 탄소가 없는 거잖아요. 탄소가 있죠. 그래서 무슨 화합물? 유기화합물을 얘기한다. 유기화합물. 아셨죠? 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제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에 대한 정의를 넣어놨죠? 참고 내용에 가보면. 자, 유기화합물이란 탄소와 수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얘기하며, 무기화합물은 유기화합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탄소와 수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탄소가 없는 물질을 우리가 무기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탄화수소계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뭐 이성질체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분자식을 가지지만 결합 상태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화합물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며, 탄소수가 많아지면 융점과 비점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잘 보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산소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탄화수소계는 MOC가 한 10% 정도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에서 4개까지를 기체, 5개부터 17가지를 보통 액체, 18개 이상을 탄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고체라고 얘기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탄화수소 계열에는 뭐 사슬형과 고리형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로 제가 하나 같이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온 거니까 문제로라도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정리하실 때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이죠.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학적 활성도가 큰 가연물일수록 연소가 용이하다. 맞죠? 화학적 활성도가 큰 A일수록 연소가 용이하죠. 그죠? 2번 조연성 가스, 결국 산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연물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 열 전도율이 작은 가연물일수록 연소가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고체 가연물이 기체 가연물보다 연소가 용이하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가 더 용이해요? 기체가 더 잘 타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옳지 않은 거. 다음 4번. 가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가연물이란 연소가 가능한 물질로 쉽게 산화가 되며 다량의 열을 발산하는 물질을 얘기한다. 맞죠? 2번. 가연물이 되기 쉬운 물질은 연쇄 반응도 일으키고 연소 발열량이 큰 물질을 얘기한다. 3번. 가연물이 되기 어려운 물질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고 한계산소 지수가 작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연물이 되기 어려우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안 되죠. 커야죠. 한계산소 지수도 되게 어려우려면 얘가 커야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산소량도 많아야 되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도 커야 얘가 많은 에너지에 의해 반응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게 설명된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가져가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결국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비조건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비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연물을 정리했을 때 구비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옳게 설명된 거래요. 발열량이 클수록, 비열이 클수록, 자 비열은 큰 게 여러분들 가연물이 되기 쉬워요? 작은 게 가연물이 되기 쉬워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이제 맞습니까? 자 비중이 작을수록 가연물 되기 쉽죠. 온도나 압력은 클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죠. 표면 장력은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 축적 잘 되죠. 가연물이 되기 쉽다. 인하점이 낮을수록 증발열이 작을수록, 그죠? 쉽게 증발이 되는 애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가연물에 대한 구비 조건이 정말 기본적인 문제죠. 최근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은 하나만 안 물어봐요. 절대. 아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만, 그 전체에 대한 게 이해가 돼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점화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번. 점화원이란 가연성 가스나 물질 등이 체류하고 있는 분위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근원, 원인이다. 맞죠? 점화원의 종류에는 전기적인 점화원,
화학적인 점화원, 기계적인 점화원, 열적인 점화원이 있으며 점화원은 최소 발화 에너지 MI 미만에서 에너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죠. 이 이상을 줘야 에너지 조건이라는 걸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디귿번.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최소 발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죠. MI가 적게 필요하죠. 그러면 연소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고. 리을번. 가연성 혼합기에서도 외부로부터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진 점화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화염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아무리 양이 많아도 주변에 불을 쬐주지 않는다면, 점화원을 주지 않는다면, 에너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불은 붙지 않겠죠. 그죠?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그죠? 연소열, 용해열, 분해열, 자연발화. 오케이. 청기적인 점화원의 종류에는 저항, 유전, 유도, 아크, 정전기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기계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압축, 충격, 마찰, 그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는 지금 나와 있는, 요 본문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대표적인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들이죠. 7번. 점화원 중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발열이란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지 않고 온도만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얘가 뭐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뭐의 원인이다? 자연발화의 원인이죠. 됐죠? 자, 그리고 2번. 분해열이람은 화합물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용해열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가 될 때 발생하는 거지, 액체가 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쵸? 연소열은 어떤 물질이 산화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얘기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저희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을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시험 문제가 제가 잘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연발화 되기 쉬운 조건은 고온다습, 자연발화죠. 발열량이 커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열 전도율이 크면 안 되죠. 열 축적이 잘 돼야 되니까 작아야죠. 그리고 주위 온도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좋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니은번은 잘못됐고요. 표면적이 넓고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죠. 공기 유통이 적다. 공기 유통이 적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잘 돼 있다? 열 축적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했죠? 산소 농도가 높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기 유속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변 가연성 혼합기 있죠. 유속이 빠르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잘 된다?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이 빨리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압력이 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커야죠. 이 공기 유속이나 또는 혼합기 유속을 얘기하는 책도 있고 얘기하지 않는 책도 있지만, 이게 만일 얘기를 하게 된다면 크다가 맞아요. 아셨죠? 컸을 때 자연발화가 잘 된다라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자연발화 같은 경우는 뭐가 작아야 된다? 이게 작아야 돼. 뭐보다? 발열보다. 그래야 실제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죠. 방출되는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발열은 엄청 컸을 때,
내부의 열 축적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불이 잘 난다 라고, 자연 발화가 잘 난다 라고 정리를 좀 해가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열은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산화가 되고 발생한 열이 축적되며 발화하는 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기름걸레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화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름걸레라던가 또는 황린이라던가, 그죠? 석탄 또는 건성류 이런 애들 들어간다 그랬죠.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되는 흡착열은 물질이 주위의 기체를 흡착 및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탄탄탄 해가지고 탄소 분말료 들어간다 그랬죠. 뭐 유연탄, 활성탄, 목탄 이런 애들. 3번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되는 분해열은 자연 분해 때 발생하는 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퇴비나 먼지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퇴비나 먼지는 분해열에 대한 게 아니고 얘는 뭐예요? 발효열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럼 이 분해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은 나이트로라던가 또는 여기가 보면 산화아세틸렌, 아세틸렌, 나이트로 요런 애들이 들어가더라. 요런 애들이 들어가더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대표 물질도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맞나요? 그래서 분해열에 요런 애들이 있더라. 요런 애들이 있더라.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되는 중합열은 제조 과정에서 발열에 의해 발화하는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 물질로는 시아나수소가 있다. 제가 이거 시아나수소가 상이완화수소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대표적인 물질들 다른 것들도 지금 들어가 있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3번이죠. 3번. 자, 그리고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럼 기억번. 정전기는 물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전기를 말하면, 물체끼리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마찰 전기도 여기에 속하죠. 그렇죠? 니은번. 자, 정전기 같은 경우는요, 거기 가보면 발생 메커니즘 자체가 발생을 하면 축적이 되고 방전이 되고 발화되는 순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접지나 본딩이라는 걸 통해서 정전기 발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리을번.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잘 흐를 수 있게. 그죠? 자, 정전기 차폐 장치 또는 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장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전기 같은 경우는요, 부도체일 때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습도 70% 이상으로 하면 우리 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정전기에 대한 어떤 정리라던가 또는 방지 대책 보고 가셔야 돼. 그래서 문제로라도 꼭 정리를 하시라고 방금처럼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자고요. 다음 11번 볼까요, 우리? 물질이 연소됐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원의 종류와 열원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화학적 에너지는 분해열과 연소열이 들어가고, 전기적 에너지 안에는 저항열과 뭐가 들어간대요? 유전열이 들어간대요. 다 맞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에는 마찰 스파크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아크열은 전기적 점화원이죠. 맞나요?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안에는 원자, 핵, 중성자, 입자 충돌 시 발생하는 열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낙뢰가 전기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구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 학생들이 내가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야,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학개론 쪽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굳이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 풀다가 여러분들 기본을 놓쳐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자 시험 난이도를 확 올리지 말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걸러서 좀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틀림없이 볼 게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볼만한 것들은 봐도 돼. 그런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근데 이제 저한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응? 내가 예를 들어 타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 물어보시라고. 그럼 제가 걸러 드릴게요. 아셨죠? 걸러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2번. 점화원의 종류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요거 방금 똑같은 문제죠. 자, 찾아보십시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3번이죠. 왜요? 이게 열적 점화원인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기적 점화원에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3번으로 바로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3번. 산소 공급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연소에 필요한 주 공급원이라 산소 공급원은 평상시에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게 15% 이하로 떨어지면 연소 반응은 발생하지 않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질식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소 속도는 빨라지죠. 연소한 게 넓어지죠. 발화점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화점은 잘 읽어봐야죠. 여러분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죠.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가연물로부터 완전 연소 생성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과부정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비, 산소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에 가까울수록 폭발력이 더더욱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비를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곳이 폭발물 쪽입니다. 폭발물. 그래서 이게 오비가 0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폭발이 잘 되는 거야.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비가 밸런스예요, 여러분들. 산소가 얼마나 제대로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로다라고 얘기하면은 가연물과 산소가 정말 0, 두 개가 정말 균형 있게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연성 또는 지연성 물질로는 1류 위험물,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이 있다.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충격, 가열, 마찰 등에 의해 분해, 폭발 등을 일으켜 화재 시에 산소가 분해되며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되어 화재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산화성 또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2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농도가 증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연소 속도 빨라진다. 발화점이 낮아진다. 화염 온도 높아진다.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 그죠? 점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자,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14번.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화재 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점화 에너지가 커진다. 자, 점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죠. 발화점이 낮아진다.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끝났네. 정답 몇 번? 4번.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자, 그리고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거네요. 그죠? MOC에 대한 겁니다. MO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네, 가끔 이렇게 제가 약간 말을 멈추면 기침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안 아파야 되는데, 그죠? 좀 목이 아프면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직업이 강사기 때문에 목이 생명이거든. 아무리 아파도 목이 가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군요. 2주 전에. 제가 주말에 잠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면 이제 그 키즈 카페, 키즈 펜션을 갔다 왔어요. 아프기 전에. 왜냐면 우리 그 둘째 딸이 이제 뭐를 했냐면 방학을 했어요. 애기들이 또 방학이 있어요, 또. 그럼 이제 4살이니까, 그래서 펜션 같은 데 가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데는 잘 못 가요. 약간 그 캠핑 이런 데는 추워서 못 가겠어. 그리고 내가 텐트를 잘 못 쳐요. 괜히 하면 또 와이프랑 싸우니까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냥 숙박업소에 가자. 그래서 키즈 펜션을 갔어요. 풀빌라처럼 돼 있는데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그 집안에 다 있잖아요. 요즘은 그 키즈 놀이터도 있고
그죠? 자, 안쪽에 들어가면 또 수영장도 있고, 맞습니까? 그 수영장은 또 계속 뜨거운 물이 계속,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고, 가니까 추가금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박에 한 30 정도? 30에서 한 35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그래요. 근데 퀴즈, 그게 또 싼 거야, 여러분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또 싼 거야, 여러분들. 주말을 치고는. 내가 또 뭔가 쿠폰이나 이런 게 있어서 더 이제 먹여가지고 좀 싸게 가긴 했는데, 하여튼, 갔는데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어제 이제 막 같이 이제 잤거든요. 어제 왜냐면 애기들을 제가 보통 한 명씩 이제 재우는데, 어제는 둘째 딸이 보통 엄마랑 자는데 나랑 잔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해요. 이제 4살이니까 이제 5살 됐으니까. 아빠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래.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야? 이름이 채이예요. 채이야. 무슨 얘기야? 아빠 지금 돈 열심히 벌고 있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거기서 그 펜션이 너무 좋았나 봐. 펜션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펜션 이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매일 가고 싶다고. 아빠 돈 좀 많이 벌으래.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뭐 많이 벌지도 않지만 적게 벌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또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그죠?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돈을 못 버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독감은 생각도 못했어요. 걸릴 줄 생각도 못했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목이 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을 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저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라고. 다음 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 주가 약간 좀 그러네요. 이번 주가 약간 좀 그러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여기 15번. 네. 자, MOC죠. MOC는 최소 산소 농도죠. 자, 최소 산소 농도는 뭐예요? 얘죠. 그래서 산소 몰수에다가 하한계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산소 농도를 MOC보다 낮게 낮추면 연료 농도는 상관없다 그랬어. 연소도 폭발도 방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연소 및 폭발 방지에 우리가 퍼지 방법이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MOC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죠. 불활성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고압 퍼지, 저압 퍼지, 사이펀, 스위프 뭔가 이상하죠. 저압이 어딨어. 그치? 내가 사스 진압 있다 그랬잖아. 사스 진압. 사이펀, 스위프, 그죠? 그리고 진공, 그리고 무슨 퍼지? 압력 퍼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고압 퍼지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저희가 보면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연성을 하기에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면 연소 범위를 좁혀 연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어떻게 해보시면 돼? 복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내가 MOC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지? 최소 산소 농도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습니다. 16번. 1기압에서 산소는 공기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죠? 공기 중에 20%, 원래는 21%지만 지금 2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프로페인이라고도 하는데 3메타삼승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공기 부피는 얼마냐? 그럼 공기량은 산소량을 뭘로 나눠주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쉽죠, 그죠? 그러면 3메타삼승이야, 프로페인이. 원래 완전 연소 반응식은 얘죠.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3배를 하는 거지. 지금 3몰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전체가 다 3몰 기준으로 3배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5, 35, 3, 3, 9, 4, 32.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지금 여기 갔을 때 15가 된다라고 했잖아. 맞나요? 그럼 여기가 1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20%라 그랬죠? 0.2로 나눠주면 여기 얼마가 나온다? 맞습니까? 네. 예전에도 풀어봤던 문제죠. 이게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했지만 이건 상도 아니야,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에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가, 그죠?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에틸알코올의 연소 상한계는 25%고 상하한폭은 20%다라고 했으니까 하한계는 몇 프로예요?
5%죠. 그러면 내가 MOC를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 우리? MOC를 구하려면 산소 몰수의 연소 하한계를 곱해줘야 되죠. 맞죠? 근데 여기에 연소 가스 몰수가 들어가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린 1몰 기준으로 구할 거니까 1분의 얘가 얼마다 그래서 3이다. 그죠? 그랬을 때 하한계 5%죠. 곱해주면 몇 프로? 15%라는 에틸알코올에 뭐가 나온다? 최소 산소 농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정도 요 3개 정도는 세팅해 가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요거 2개 정도 보시라고 했을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프로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1.5몰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탄소가 하나씩 늘고 수소가 2개씩 늘어요. 그죠?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LOI네요. LO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LOI는 가연물을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놨을 때 여기다가 윗부분에 불을 붙인대요. 그랬을 때 이 불이 계속 날 수 있게 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을, 그죠? 산소의 농도를 뭐라고 얘기한대 우리? LOI. 한계 산소지수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 LOI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한다? 섬유류. 보통. 그래서 착화하여 열원이 제거된 후에도 연소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고체 가연물, 섬유 쪽에서의 가연물이 있을 때, 그죠? 거기에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LOI라고 얘기한다고. 맞죠? 그래서 1번 가연물을 수직으로 놓고 가장 윗부분에 착화하여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산소의 최소 농도다. LOI가 15%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붙는다는 거야, 안 붙는다는 거야? 불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요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해 가보면 LOI를 구하는 공식 제가 한번 보시라 그랬죠? 산산질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요 정도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요게 이제 LOI에 대한 거예요. LOI.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 자, 이건 증기압에 대한 거네요. 증기압. 자, 제가 증기압이란 이 정의예요,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액체와 평형 상태가 있을 때 증기가 새어나가려는 압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증기압이라고 하면은 여기 액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액체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언젠가는 이쪽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우리가 걔를 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액체와 기체가 평형 상태에 있는데 얘가 기체로 변하려고 할 때, 그 기체로 변하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기압이라고 한다 그랬죠. 증기압. 그래서 내가 증기압이 크다라고 하면은 걔는 결국 여기서 기체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끓는다라는 거라고요. 그럼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 액체의 증기압은 낮은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거죠.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분자 질량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잘 날아간다. 뭐가 잘 된다? 휘발이 잘 된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큰 증기압이 나타난다. 오케이.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분자의 운동량이 커지면 잘 날아가는 애들이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증기압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그 물질이 뭐가 잘 된다? 이게 잘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가 잘 된다? 휘발이 잘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됐죠? 같이 정리를 또 해두셔야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20번. 자, 탄화수소계 가연물의 완전 연소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왜냐면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메탄에 대한 거, 에탄에 대한 거, 프로판에 대한 거, 부탄에 대한 거.
또는 이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요 3번에 가보면 부테인 쪽에 가보면 여기가 지금 6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6이 아니고 얼마다? 6.5다. 오른쪽은 맞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20번까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진행을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주말에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예를 들어 뭐 테스트 제가 문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또 이 문제하고 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학습을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또 문제를 한번 또 구성을 해서 레벨 2 모의고사에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모의고사도 어려웠다면서요.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근데 법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규는 제가 중간중간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기출 문제를 조금 바꾼 거야.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라고 제가 그렇게 낸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낸 거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가 학이나 법이나 매주 토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문제를 좀 드리면서 레벨 2를 한번 또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